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5월달 시작됐죠? 근데 지난주 주말에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거는 또 혼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방향성을 좀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준비는 어느 정도 그전 영상들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사 하나를 보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기준금리 0.75%포인트 0.75포인트는 인상 고려 안 한다. 그지? 다우 2.8%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더 상승을 했죠.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 얘기예요. 75bp를 뭐 인상을 하니, 50bp를 인상을 하니 뭐 이랬는데 결국에는 50bp를 인상을 했죠. 5월 기준금리 0.5% 인상을 했고요. 양적 긴축은 6월부터 시작을 한다. 요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475달러 한도로 3개월 동안 시행을 하겠다. 이런 기사였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다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75bp씩 인상하는 것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5bp 인상은 FOMC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안은 아니다라고 밝혀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건 뭐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죠.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어차피 금리 인상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 50이냐 75냐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달에도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냐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그동안 눌러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반영을 했고, 그죠? 지난 금리 인상 때도 4월 달에도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쭉 시장이 올라왔었죠.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5월 금리 인상 하고 나서 시장이 오히려 상승으로 그날을 기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6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이같이 파월 의장이 정리함에 따라 뉴욕 증시는 상승.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항상 뭔가 5월달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이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는 6월달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갖고 6월달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지? 그거였는데 그거에서 일단은 시장의 해석은 윗방향,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이날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파월의 이 발언 이후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고 한국 시간 3시 43분에 이게 발표가 나왔다. 이 발표 직후 뉴욕 증시는 강한 상태로 방향을 틀었고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3대 지수가 전일 대비 3% 압박 상승을 했다. 뭐 이런 기사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파월 의장은 향후 두 번 회의에서 50bp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럼 6월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지. 향후 경기에 대해서도 나거나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거다 이게 아니라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미국 경기는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미국은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기사도 끝에 보면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나와. 그러니까는 뭐가 잘못되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인플레가 안 잡히고 시장이 폭락이 오고 나중에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핑계를 전가해야 될 대상들이 필요하겠지. 원인이 필요하겠죠.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해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경기는 뭐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 지난 6월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단행할지 여부였다. 그치? 시카고 거래소에 따르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회의 직전 시작 전에 연준이 6월에 5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6월 걸 자꾸 걱정하는 거죠. 미리 FOMC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을 97.9% 전망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 가능성은 75%로 줄어들었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얘네들은 시장 상황이나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 위치에 있고 직업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발언,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는 신경 쓰지만 향후의 그림에는 크게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와 그죠? 이날 결정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는 0.75. 미국은 바운드리죠. 여기서부터 여기 언저리의 기준금리.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1.5죠. 근데 미국이 어떻게 돼? 0.75에서 1.0. 그치?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을래? 한국은행이 이자를 더 주니까 여기다 넣어놓겠지. 근데 더 높아야 되니까 미국이 자꾸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도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더 올려야 되는 게 금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3월 연준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2배로 인상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폭은 200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은 5차례 남은 FOMC 정리를 6월, 이거 날짜를 잘 보세요. 6월, 7월, 9월, 11월이죠. 6월 달에도 있고 7월 달에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6월 달에 없어. 금통위가. 그러니까 5월 달에 지금 미국이 올렸으니까 우리나라 5월 달에는 아직은 차이가 좀 있긴 있죠. 조금 더 높잖아. 근데 6월 달에 미국이 올릴 것이 또 확실히 되고 거기에다가 0.75를 올릴 것이 90%에서 75%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높잖아. 그럼 6월 달에 뭐 0.5를 올리든 0.2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6월 달에 안 열리니까 요번 5월 달에 또 미리 선제적으로 올려놔야 될 가능성이 높지. 그쵸? 요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할 예정이다. 연준이 지난 3월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3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을 예고한 바가 있다라고 써있죠.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는데 연준 내부에서 확산합니다. 연준의 불어난 자산을 감축하는 대차대조표 축소,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이날 공개가 됐는데 연준은 6월 1일부터 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 등 475억 달러의 규모의 양적 긴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좀 구체적으로 밝힌 거죠. 3개월 후에는 국채 600억 달러 더 늘린다. MBS 350억 달러 등 950억 달러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점차적으로 강도를 좀 높여서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는 돈을 그러니까 푸른 돈을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논의했던 방향과 일치하면 좀 더 구체적인 아니한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요소로 여기서 나오죠. 2가지 요소를 지적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그죠? 러시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그죠?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는 공급망 혼란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쟤들이 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경제, 미국 입장에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그죠? 그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가 또 계속 유발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자로 가는데 오로지 전 세계의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해요? 제로 코로나로 가죠. 코로나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상해를 봉쇄하고 또 베이징을 봉쇄하고 뭐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판단 내린 건 이거 같아요. 상해 봉쇄할 때 유가가 잡혔고요. 뭘 어디를 봉쇄한다고 할 때마다 유가가 폭등을 하다가 잡혀. 미국은 요번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올해. 그 전에 유가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칠 거다. 그지? 유가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면 유가가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그 악역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한패.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진짜 컨트롤 타워 하나 있고 전 세계가 장기판의 체스판의 말처럼 컨트롤 하듯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도 똑같죠. 뭐가 이렇게 해줬으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쟤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뭘 받을 수 있냐 생각을 해봤더니 관세 인하라든가 철폐라든가 저기 트럼프가 해놨던 그거 관세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핑계 여기가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핑계대는 것처럼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 이거 누구 핑계? 중국도요. 올해 또 있잖아. 시진핑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느냐 못 하느냐 결정이 나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문제 이거 갖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제로 코로나 국가를 만들었고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 경제가 봉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던 거다. 핑계를 댈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를 또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관세를 뭐 낮춘다거나 뭐 요런 딜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소설을 써보면 그렇게 되면 서로가 또 좋은 그림이에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러시아 전쟁 문제도 슬슬 나오죠. 5월 9일 우리가 예전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5월 9일 요 시기에 그 전에가 아주 극렬하게 하고 5월 9일에 뭐 종전은 아니더라도 휴전 그지 협상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겼다 뭐 이렇게 승전을 러시아 쪽에서 푸틴이 얘기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전쟁은 안 끝난다 그랬죠. 왜 안 끝나요? 장사가 끝나야지. 최근에 보면 나토가 무기 체계를 뭐 통합을 한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해주는 게 뭐야? 무기상들로부터 무기를 만드는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미국 국민들의 혈세로 사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돈 벌어요? 무기를 만들고 파는 회사들이 돈 벌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한번 기사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뭐 대놓고 좀 얘기하는 건데 코로나 그죠? 백신 장사 이후에 식량으로 장난질 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쭉 읽어보시면 코로나19 사태를 야기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세력이 이제는 식량 문제까지 건드리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지난해 빌 게이츠 재단이 미국의 농경지를 대거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먹거리에 제가 사고 있다. 조만간 어떻게 된다. 저 사는데도 어디냐면 물이 풍부한 지역 일대예요. 다음은 또 물이야, 물. 물도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 부족 사태가
식량, 그죠? 소식이 들리자 일각에서는 이제 곧 언론이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지. 뭐, 전쟁이 터지고, 뭐, 이런, 빌 게이츠를 포함한 특정 세력이 농작물 가격을 급등시키는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인 농작물 부족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식량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시나리오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가 갑자기 국제 비료부터 시작했죠. 비료.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마라. 비료 가격이 높아지니까 지어봐야 타산이 안 나와. 그죠? 농사를 지어서 이거를 팔아도 비료 가격이 너무 높아서 답이 안 나오니까 농사를 아예 안 짓는. 국제 비료 가격은 암모니아 생산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과 칼륨 비료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륨을 생산하는 벨라루스 업체에 제재를 하고, 공급망 혼란을 야기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료 사용량을 줄면서 농작물 생산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중국의 인산염 비료 수출 통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비료 산업과 비료 가격 결정 체계의 전례 없는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고 전했다. 필리핀의 경우 요소 가격은 한 포대당 3,000페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등을 했다. 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이거 지어갖고 그 가격에 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공부심을 자극하고 났었다는 거죠. 특히 좀 살기 힘든 국가들로부터. 결국 식량난이 오게 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오히려 가난할 수 있다. 자신들이 사전에 음모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여론몰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 결과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악의적인 시도가 들어있다. 우리나라도 같이 똑같아요. 뭐냐면 얼마 전에 기사 보셨나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줄어들었대.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쌀이 남아돈대. 그래서 다른 밀이나 콩이나 다른 곡물 가격들은 지금 국제 이 흐름에 따라서 막 폭등을 하는데 쌀 가격은 떨어져요. 희한하다. 쌀 가격은 떨어지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쌀의 생산을 줄인대. 이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전 세계 식량난이 우려가 되는 판에,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곡물가 뛰는데 쌀 생산을 감축한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밥을 잘 안 먹는 거래. 장사꾼의 마인드가 아닌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요. 장사꾼의 마인드가 아니잖아. 자, 뭐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전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죠? 움직임들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지가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일단 인상이 되었다. 자, 시장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을 했어요. 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 나스닥 차트인데, 자, 저번 달에도요. 저번 달에도 어떻게 됐어요? 이 딱 저점 찍고 딱 만들어 놓고 며칠 날이에요, 며칠 날. 요 날이다. 3월 16일, 17일. 요때 어떻게 됐어? 금리 인상 딱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위로 시장이 올라갔죠. 여기도 밑에 딱 월이 바뀌면서 5월 첫째 날, 긍정적이다 그랬어. 왜요? 월봉이 양봉이어야 된다 그랬죠? 월봉이 양봉이어야 돼. 예. 월 첫째 날 밑으로 빠지다가 양봉 만들어 놓고 끝나고, 그 다음날도 양봉 만들어 놓고 금리 인상하면서 위로 빵 치고 올라갔다. 5월 무슨 캔들이야? 월봉이 양봉입니다. 양봉이니까 뭐예요? 월 초에 지금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는 큰 놈이 어디로 가? 위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일봉에서 일봉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와중에 일봉에서 눌러줄 때는, 음봉으로 눌러줄 때는요,
매수. 그러면 알아서 큰 놈이 자꾸 위로 가려고 하니까 밀려서 올라간다. 요번 달은. 지난 달은요, 큰 놈이 음봉이야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려는 힘이 커. 그러니까 어떻게 양봉 들어줄 때마다 현금 비중 늘려라. 양봉 들어줄 때마다. 그죠? 그러면 계속 내려간다. 이제 바뀌었어, 캔들이. 양봉이래, 요번 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라. 내려올 때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 근데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분위기를 알고 기술적인 걸 알고 하면 되겠죠. 자, 볼게요. 나스닥 차트로 갖고 볼게요. 제일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볼린저 밴드 세계선이 다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세계선이 다 내려올 때는 뭐예요? 5일선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5일선 위로는 올라갈 수 있으나 어디 위로는 못 올라가. 이것도 너무 큰 힌트인가? 어디 위로는 못 올라가요? 중심선 위로는 못 올라가. 중심선이 걸리는 자리. 자, 여기도 볼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라가?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어야 어떻게 해요? 중심선 위로 올라간다. 하한선이 치켜들었다고 무조건 중심선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야. 그러나 얘가 계속 내려가잖아, 하한선이. 그러면 중심선 위로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꼬리 달고 다 내려오게 돼 있어. 못 가게 되어 있다고. 중심선 위로. 그죠? 이거는 뭐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인데 우리가 활용하는 선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될까봐. 그치? 볼린저 밴드를 좀 공부하시면, 우리식의 해석대로 공부하시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어때요? 하한선이 탁 이제 어제 대비해서 찍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면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왜? 중심선이 12니까 12 12개 전 종가와 뭐 이 종가들의 합에 나누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생물처럼 계속 현재 주가에 의해서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얘가 치고 올라가니까 중심값이 달라지겠죠. 달라지니까 어떻게? 상한선과 상한선과 중심선의 간격과 중심선과 하한선의 간격은 똑같아야 돼. 근데 요 놈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것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간격이 얘가 따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실시간으로도 바뀔 수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한선이 올라가야 중심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렇다고 하한선이 위로 올라간다고 무조건 중심선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여기도 보시면 중심선 못 가죠. 근데 하한선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중심선이 계속 저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돌았네? 위로 올라갔네요? 일시적으로는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못 올라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한선이 그 다음날 바로 벌어지면서 밑으로 빠지죠. 근데 일단 중심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중심선은 12개 전 종가하고 비교하는 거죠. 중심선은 계속 내일도 내려가고 모레도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왜? 12개 전이 높아. 12개 전이 높아요. 12개 전이 여기, 종가가 여기가 높잖아. 여기가 더 높잖아, 여기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내려가요. 그 다음날 여기보다도 여기가 또 낮겠죠. 또 내려가요. 며칠 지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자, 그럼 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얘는 계속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좁아지죠. 그럼 얘는 급격하게 내려오겠죠. 무슨 단계냐? 수축 단계.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는 단계. 다 수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 확산을 하겠죠. 확산할 때 얘가 위로 확산하느냐 밑으로 확산하느냐는 중심선이 위로 도느냐 아래로 꺾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 그러면 12개 전 종가보다 중심선 위에 캔들이 있어야 되고 12개 전 종가보다 높은 날이 생기면서 그때 확산이 얘가 벌어지면 볼린저가 위로 확산이고 미리 알 수 있지. 여기도 수축이 모이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확산하면서 어떻게? 밑으로 빠지죠. 볼린저 밴드가 확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밑으로 내려갈 때 두 가지, 올라갈 때 두 가지. 밑으로 내려갈 때는요. 여기 확산할 때는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거나 전저점을 이탈할 때거나 딱 두 가지야. 올라갈 때는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21을 돌파하거나 전고점을 돌파할 때 확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수축이 들어와요. 그 다음 순서는 수축이야. 중심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캔들은 넘나들 겁니다.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1이요. 중심선 위에 올라가서 2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물론 또 시장의 해석이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은 5월 5일 날, 5월 6일 날 되면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해석이 또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눌러줄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치? 그러나 일단은 당분간은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긍정이가 5월달 양봉이다라는 얘기. 그치? 자, 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요. 막 날아간다기보다는 수축 언제 세게 가느냐? 수축한 다음에 어떻게 돼? 상한선이 위로 가고 하한선이 밑으로 벌어질 때, 그죠? 일단 얘가 올라오고 얘가 내려오니까 수축은 되고 있는 거야. 얘가 더 치고 이렇게 막 가면서 얘가 벌어지는 타이밍. 그때 중심선이 위로 돌면 얘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눌러줄 때는 요번 달 양봉이야. 눌러줄 때는 매수야. 근데 어떻게 얘가 확산이 돼야 세게 올라갈 수 있어. 그쵸? 그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무슨 팁을 드리냐면 기술적인 거야. 볼린저 밴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세계선이 다 내려가다가, 볼린저 밴드 세계선이 다 내려가다가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지 못하면 중심선 위로 갈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 그쵸? 갈 자격이 없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 자, 21을 이탈해서 여기처럼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빠질 때 얘가 5일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뭘까요, 그러면? 얘가 이 모습이 나오기 전에는 5일선 위로 못 올라가. 어떻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밑으로 꺾여서 이 세계선이 다 내려가는 모습. 얘가 올라가던 상한선이 꺾여야 5일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5일선 위로 못 가죠. 얘가 계속 올라가서 얘가 꺾이죠. 5일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5일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꺾인 거 아니야. 아침부터 꺾여요.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꺾여서 시작했어.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꺾여서 내려간다고 무조건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못 올라가서 계속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세계선이 추세적 하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한선이 치켜들어야 중심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전에도 어떤 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시장은 지금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어요. 크게 보니까 또 달라 보이지. 자, 60과 240의 데드크로스. 자, 이 밑에선요. 괜찮아. 매수야. 60과 20이니까 240이 뭐예요? 추세선. 60은 파동선. 그쵸? 그러면 파동선이 추세선이었을 때 파동선인 21선이 방향이 돌리는 자리가 매수 타이밍.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 240선. 추세선 전후까지 반등. 자, 내려갔어요. 전저점을 깨긴 깼지. 그러니까 이걸 반등이 셀 건지 말 건지, 이거 뭐 알 수가 없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이번 4월 달에 내려올 건데, 조정의 각도나 강도가 중요하다. 얘가 조금만 내렸으면 정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여기도 빨리 돌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얘가 이렇게 세게 내려오면서 전저점까지 깼잖아. 다시 만들어야 돼. 양봉, 음봉, 양봉 이거를 쌍바닥을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뭐가 20과 60이 데드크로스 났죠. 근데 어떤 게 좋아요? 추세선이 60이고 파동이 20이잖아요.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처럼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 데드크로스가 나면 이건 세게 가. 근데 얘가 추세선이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데 데드크로스 났죠. 반등, 요 위로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근데 얘가 세게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세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 240도 내려오죠.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고. 근데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렸으면 요건 눌림목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그림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이제 또 시장에 돌아서고 올라가는구나.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만 말아라. 아시겠죠? 좀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크게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제 정고점 돌파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볼게요.
볼린저 밴드가 확산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20일을 이탈할 때. 까만색 선, 그지? 24개월선은 이 월봉이니까 이탈할 때 확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올라간데 볼린저 밴드가 지난달보다 올라가고 있죠. 현재.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현재 올라가고 있죠. 얘가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디 위로는 못 올라가요? 현재 상황이면 얘가 치고 올라가도 5일선 위로 못 올라간다고 좀 전에 설명했잖아. 그치? 근데 5일선 근처에 이렇게 갔을 때 얘가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내려가. 왜? 뭐에 영향을 주니까 12개 중심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간격이 어떻게 돼요? 중심선의 간격이 뭐 변화를 이루면서 간격이 좁아들고 뭐 이러면서 얘도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변화가 이런 5일선 근처 갖다 놨는데 상한선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얘는 이번 달은 5일선 위로 못 올라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5일선 근처 이렇게 6개월선 근처 갔는데 상한선이 이렇게 쓱 내려오는 모습이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어디는 힘들어? 어디는 못 올라가요? 요 내려오고 있는 중심선 위로는 못 간다. 왜? 중심선 위로 가려면요 하한선이 위로 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내려와서 5일선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 개 선이 다 내려가는 패턴이에요. 근데 중심선 위로 가려면 얘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달은 한계가 있다. 심지어는요 24개월 선을 이탈한 거잖아. 24개월 선 전후가 저항이 될 가능성도 열려놔야 돼요. 근데 요거보다는 5일선 일대까지는 뭐 올라가 준다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기 근처 갔을 때 그때 상한선의 모습을 또 그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같이 영상을 또 켜서 흐림을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요번 달 이것까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중심선 위로는 최대 날아가도 중심선 위로, 그러니까 전고점 또 중심선이 뭐예요? 월봉의 중심선은 일봉으로 환산했을 때 뭐야? 241선. 241선이면 뭐예요? 241선 위로는 못 간다잖아. 그러면 일봉에서 딱 봐봐봐. 일봉으로 딱 가서. 일봉으로 가서 어디에요? 여기장 241선. 정고점 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연절이 오면요 또 그게 월 초에 가느냐 월 말에 가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챙긴다. 먼저 넘어야 되는 건 요 481선. 여기가 24개월 선이에요. 까만색 선 아까 월봉에서. 근데 요거를 이제 일단 여기 저항 한번 받고 뭐 이렇게 눌러줬다가 뭐 수축하는 모습 시간 옆으로 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이 각도가 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모멘텀이 세갖고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은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최대 여기는 일단 또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요. 가봐야 저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도 근데 저기까지도 못 가고 어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내려오고 있는 120이 6개월 선이에요. 그러니까 120선 시간이 지나면 얘가 계속 내려오겠죠. 6개월 선 언저리 근처 가면 일단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온 게 월 말이야.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 월 말은 연속으로 다음 달에도 양봉 주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 모습은 그때 가서 볼린저 밴드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을 또 하면 돼. 맹신할 거 없지만 미리 준비하기에는 최적의 보조지표의 보조지표다. 근데 해석은 원래 볼린저 밴드 존 볼린저가 만든 거하고는 다르게 해석해.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되게 간단해요. 오늘 설명드린 게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시장을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우리 시장이 중요한 거죠.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 패턴이고요. 얘도 월봉을 볼까요? 어때요? 다우는 위치적으로는 나스닥보다 훨씬 나아요. 그쵸?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추세는 꺾여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가? 얘는 앞에 양봉의 저점을 안 깼어. 요것도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안 깼어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얘는요. 여기가 저항이죠. 걔도 240선이 저항이에요. 240선, 120선 여기가 거의 한 점에 있네. 저항인데 어떻게 돼?
이거를 뚫어 넘을 수도, 이 근처 올라갔을 때 얘가 내려오고, 뭐 하는 모습이라면 넘을 수도, 얘가 내려오는 거는 힘들겠네.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가 저항이네. 근데, 모멘텀에 의해서 싹 올라갈 때 하한선까지 같이 올라온다. 수축이 들어온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얘도 어디가? 여기. 121선, 241선 있는 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요. 다 왔어. 그렇죠?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악재가 또 될 게 해석의 문제야. 금리 인상, 인플레,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로 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바뀌고 만들어낼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무조건 못 간다라고 열어둘 필요는 또 없습니다. 맹신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요. 흐름에 따라서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맞게는 움직여. 근데 항상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돌파가 나오거나 이탈이 나오거나 했을 때 그거에 맞게끔 또 얘가 바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확률은 거의 1%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민하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황은 올라는 갈 수 있으나 제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진짜 배기는요. 진짜 배기는 여기를 넘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도 어렵다. 그나마 다우가 나스닥보다는 생김새나 위치나 패턴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많은 거는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갈 폭이 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우는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장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은 요번에 미국 시장 빠지는데 먼저 많이 빠지고요. 우린 조정이 크지 않았어. 그쵸? 자, 이제 이 그림을 딱 만들면 코스피예요. 자, 외바닥 만들었죠. 5일선 외바닥 20일 아래에서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서 데드가 났죠. 5일선이 위로 못 올라가죠. 그리고 전저점이 깨졌죠.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 만큼 여기 곧 반등 줬던 고점에서 딱 똑같이 빠지고 지금 다시 올라오죠. 얘가 또 내려가서 이 저점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1, 2, 3, 4, 5파동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일단 5일선 밑으로 종가가 내려왔어. 그죠? 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면 이게 외바닥, 쌍바닥 타점이 되죠. 그죠? 20일도 외바닥에서 저점 찍고 꺾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돌면 20일이 쌍바닥이 되죠. 추세 전환은 어디야? 여기가 되죠. 얘는 여기가 우리 시장은 오히려 또 긍정적일 수 있다야. 모습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그쵸? 근데 얘도 어디가 또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수급의 변화만 들어오면 된다. 수급의 변화. 외국인들이 사는. 근데 삼성전자를 할 바에는 그 밑에 단에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지금 M&A 얘기도 막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로봇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삼성 관련해서 나오는데, 삼성 잘 나가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잘 나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돌아서고 올라가 준다면 삼성전자가 가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대신에 삼성전자보단 우리 시장도 이쪽에 코스피보다는 얘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코스닥의 모습. 위치 자체가 얘는 아직 20과 60에 데드크로스도 안 났어요. 그럼 2번 패턴이 얘는요. N자 상승인데. 근데 얘도 이 반등이 어떻게 240까지 안 오는 반등이죠. 다시 여기를 가도요. 또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습을 패턴을 봤을 때. 그치? 자, 요것도 240과 60이 데드. 자, 21을 올라고 20이 돌리는 자리는 매수.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미국은 여기까지 왔잖아, 나스닥이. 근데 우리는 여기, 이것도 언제? 금리 인상 이후에. 또 금리 인상 이후에 이렇게. 근데 저점을 높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 240 전후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 돼. 지금. 코스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근데 여기가 또 돌파가 되면 추세 전환이 되죠. 60의 추세 전환. 그러나 뭐야? 여기 돌긴 도는데 240 밑에서 외바닥일 뿐이야.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막 세게 갈 것이냐? 그래서 240과 60의 골든 크로스를 줄 것이냐? 그거는 몰라. 1번 패턴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2번 패턴으로 아니면 다시 꺾여 내려왔을 때 이저점 테스트를 또 하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또는 만들 거냐 아니면 N자로 하락할 거냐. 그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는 올라가지고 20일 돌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크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면은 240 부분이나 여기 언저리가는 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면 되겠죠. 됐죠? 예, 끝. 그 다음에 자, 얘네들도 월봉을 한번 볼게요. 거래소 월봉입니다. 위치가 어떤가? 자, 볼린저 밴드 볼게요. 세 개의 선이 다 내려와요. 어디 위로는 갈 수 있어요? 이번 달에 현재 모습이면 5일선 위로는 갈 수 있어요. 6개월선. 근데 어디 위로는 못 가요? 중심선 위로는 못 가요. 딱 정해져 있죠. 중심선 위로는 못 가요. 여기 추세는 전환될 수 있어. 그런데 어디가 또 24개월선 밑으로 내려앉은 거라, 그지? 아니 24개월선. 그러니까 일봉에선 481선이야. 24개월선 여기가 1차적으로 또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요게 돌파돼야. 그러니까 일봉으로 볼 때 480선이 돌파가 돼야 어디 240선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라는 답이 나오죠. 코스 거래소. 여기를 돌파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됐죠? 밑에는 뭐 전저점 깨지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월봉이 얘도 뭐야? 양봉이야, 양봉. 그죠? 월봉이 양봉이라고. 아직까지.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가지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위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면 20일이 내려오다가 들어줬다가 양봉으로 내려오다가 들어줬다가 내려왔어. 근데 여기를 안 깨고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양봉으로 들어주면 뭐야? 20일이 쌍바닥 나오는 거야. 일봉 안 봐도 알잖아. 이것만 봐도.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돌파가 되면 추세 전환 되는 거죠. 60일은 돌아. 60은 도는데 뭐가? 외바닥이라는 거지. 이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60이 외바닥이야. 돌아봐. 여기 돌파해서 돌아봐. 그랬을 때 여기에 정을 받을 거냐, 여기까지 갈 거냐. 그 싸움이다. 그러니까 최대 갈 수 있는 자리는 얘도 240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저점 깨지면 N자락이야 또. 그럼 저 위에서부터 또 빠져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자, 코스닥 차트를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한선이요. 이렇게 내려와야 어디 위로 갈 수 있어? 상한선이 내려와요. 6개월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 갖다 붙였을 때 상한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한번 찍어볼까요? 가격을. 찍어볼게요. 이 옆에 여기 반짝반짝 뜨잖아요. 오른쪽, 왼쪽 옆에. 자, 이 캔들을 갖다 딱 찍었을 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108874야. 맞죠? 제 눈이 안 좋아. 108874야. 108874. 108874. 여기 찍어볼게요. 여기 찍어보니까 상한선이 어떻게 해? 108858. 똑같네. 소수점 차이네요. 108858.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죠. 저번 달이 높잖아. 낮아졌잖아. 그러면 뭐가 되고 있어요? 꺾여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선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어디가 저항이다? 최대 갈 수 있으면 중심선. 그거 일봉으로 딱 중심선 위로는 얘가 돌아야 올라가. 이게 내려가면 못 가. 얘가 일단은 더 낮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6개월선, 빨간색 선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 6개월선은 일봉상 120선이겠죠?
그 위로는 올라갈 수 있으나, 그러니까 480과 6개월선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중심선, 어디에요? 240선 일봉상. 거기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다. 갈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간다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답 나오죠. 여기가 돌파가 되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 여기 위로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점을 돌파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위로는 힘들다. 그러면 20일이 외바닥, 쌍바닥. 60일과 데드크로스가 나기 전에 얘가 이렇게 돌아주면 2번 패턴. 뭐 좋은 패턴이야. 그러니까 얘는요. 요번 달 시초가 대비 양봉 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눌러줄 때는 이제 양봉 주면서 이렇게 20일로 치고 올라가면요. 캔들 매매도 되지. 20일로 올라간 다음에 음봉. 요 어제 만든 음봉을 갖다가 이기는 양봉이 나오고, 근데 갭이 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갭은 또 매우라고 있는 거야. 한 번 또 흔들어 줄 가능성도 있어. 근데 그게 언제 내려올진 몰라. 그죠? 그거까지 생각하면서 일단 위만 보자고. 위 여기. 밑으로는요. 밑으로는 이 전저점이 깨지면, 이 저점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핵심으로 봐야 될 거는, 자, 우리가 계속 유튜브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요 각도가 중요하다. 무슨 각도? 배열이 중요하다. 20과 60에. 그랬죠. 다른 거는 다 데드크로스가 났어. 근데 얘는 만약에 안 나고 20일이 이렇게 위에서 돈다 그러면 얘가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느 쪽을 우리가 봐야 돼? 코스, 닭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간, 조금 긍정적이죠, 5월달. 5월달 3거래일째. 3거래일째 되고 있는 양봉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시장도 5월달 양봉이 되면서 위로 올라갔을 거야. 그러면 음봉일 때 사는 거죠. 근데 전부 어디에 걸려있다? 월봉상 중심선. 미국 시장이건 우리 시장이건 월봉상 중심선은 넘사벽이 될 수 있다. 요번 달은이에요. 요번 달은 넘사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 속도 조절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사이클을 잘 타면서 하시면 되겠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움직였던 테마주들, 원자재가 됐던, 먹거리 비료가 됐던, 아니면은 유가가 됐던, 뭐가 원전이 됐던, 뭐 이런 쪽 애들은 일단 당분간 변동성이 크게 올라갔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은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꼭대기에 물려버리면 답이 없어진다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 가면서 그쪽 섹터들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속 시원히 많이 못 올라갔죠. 그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 항공, 여행, 카지노 뭐 이쪽 섹터들을 필두로 해서 엔터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 섹터들도 안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어. 메타버스, NFT 이쪽 섹터들도 잘 보셔야 되고, 2차 전지도 당연히 얘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된다. 거기에 또 하나 제약 바이어도 일시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차트들이, 관련주들이 일단 조금 뭔가 만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난달부터 얘기했는데 뭔가 자꾸 제약 바이오들이 잡히는데, 그지? 제가 잘 모르고 자신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족족 물려. 그쪽은. 그래서 잘 설명은 안 하지만, 매매도 안 하지만, 하여가 뭔가 그쪽 섹터도 그럼 전반적인 거요. 기존에 주도해서 막 테마를 움직였던 섹터 빼놓고, 거기 또 뭐 있어요? 우리 6월달에 선거 있죠. 선거 정책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됩니다. 인물 관련주 쪽보다는 정책 관련해서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거기다 또 뭐 있어요? 이번 달에 새 정부가 취임을 하잖아. 그거 관련해서도 거기다 또 북한 관련한 경협, 바이든이 와갖고 제일 많이 할 얘기가 북한 관련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 달 5월 금통위가 있죠. 그죠? 금통위는 5월 26일 목요일이야. 그러니까 26일이니까 또 월 말이죠. 월 말 되면서부터는 또 뭐예요? 현금 비중 늘려라. 일단은 20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현금 비중을 또 늘려라. 그 전까지 일단 목표가,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가 언저리까지 왔을 때는 당연히 현금 먼저 늘리겠지만, 이런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장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5월달 기분 좋게 우리가 4월달에 준비했던 것처럼 100%짜리는 아니야. 요놈의 조정이 4월달 음봉이 좀 작았으면 아주 기분 좋은 상승이 됐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다시 양봉을 치고 반등을 줄 수 있는 5월달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는 올라갈 때 현금 비중을 또 월말 되면서 좀 만들고, 못 만드신 분들, 그죠? 현금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눌러줄 때마다 매수 관점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막 쏠 거야 라는 생각도 조금은 접어두셔야 되는 제한적인 상승입니다. 3월달 같은 그런 느낌의 상승보다도 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3월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가 아니네.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주말에 뭐 또 변화가 크게 있을까 싶어요.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이번 주 좀 쉬다 하더라도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고, 또 장중이 됐던 뭐 주중이 됐던 주말이 됐던 또 뭔가 필요할 때가 되면은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대응 잘 하시고 이번 달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